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NIB 시사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서경입니다. 요즘 길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죠.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늘 위험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3년 만에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주민이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편리함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인천의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전동 킥보드 이용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특히 교통안전계에서는 전동 킥보드 단속 업무를 맡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서기 전 단속 유형과 법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며 오늘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나가기 전에 어떤 단속 유형이 있는지 이제 전동 킥보드 단속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 조항이랑 그 단속 유형들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주간팀, 야간팀으로 나눠서 하루에 2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주간에 주로 위반하는 유형, 야간에 주로 위반하는 유형들이 좀 있거든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신호 위반,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 아니면 이제 2명 이상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전동 킥보드를 도로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유형들을 좀 확인하고 평소에 나가는 편입니다. 제작진은 단속반과 동행해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많은 구역을 찾아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하대학교 주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킥보드를 많이 타거든요. 전동 킥보드 많이 타는데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이쪽으로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단속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많은 인하대역. 이곳에는 수십 대의 전동 킥보드가 빼곡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무더기로 쌓인 전동 킥보드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동 편리함 이면에는 보행자와 도시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단속에 나서자 문제점이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인도 한쪽 구석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어서 횡단보도 옆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다가 이 넘어져 있는 킥보드,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서 이제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행자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 보행 안전권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단속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경찰의 눈에 띕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단속을 시작합니다. 멀리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리는 대학생의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데 헬멧 착용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50초상 안전모 미착용으로 등록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소에도 지금 전동킥보드 자주 이용하세요? 늦었을 때 타요. 전동킥보드 운행하실 때 안전모랑 이런 게 필수인데 왜 그런 거를 착용 안 하고 운행하세요? 집이 2분 거리여가지고 그냥 빠르게 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장비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탑승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안 걸릴 거라는 생각. 이젠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인도 주행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 안전장비나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는 게 조금 시행이 좀 오래됐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셨을까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제 그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잠깐 타는데 갖고 다니는 것도 이제 사실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고 주변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잡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한 경찰. 곧바로 단속에 나서자 운전자는 골목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운전자를 발견했지만 큰 길과 골목을 오가는 전동 킥보드의 특성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처럼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업무의 고충에 대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를 파악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 거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이런 아파트 입구가 많은 곳에서 킥보드 세워놓고 어디 건물로 들어간지를 모른다면 거의 그럴 땐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면허도 있고 헬멧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멧도 쓰지를 않아서 만약에 헬멧 썼다면은 단속 대상이 안 됐을 건데 좀 그런 게 조금 아쉽죠. 또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대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네 이거 어떻게 빌렸어?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빌렸어? 주소 우리 읽어줘. 어떻게 빌렸어? 그 계정 전에 나이 확인하기 전에 됐었거든요. 그 계정 왔다고 했어가지고 주셨어요.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동킥보드 대여했어요? 전에 나이 그냥 중학생 나이로 해도 될 때 계정 로그인 했는데 계정 그 주변 친구들도 다 이렇게 타고 다녀요? 네, 많이 타고 다니고 애들끼리 다 빌리면서 다니고 그냥 막 삼치기? 막 3명이서 타고 4명이서 타고 막 그래요. 다. 그런 게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애들이 그렇게 타니까 너무 교통상으로 좀 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는 계정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요? 이제는 나이가 안 되면 계정 로그인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어떻게 빌려요? 그냥 다른 전에 있었던 계정을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언니들, 오빠들한테 막 빌려주라 그러면은 그 언니들이 막 층을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 엄마 층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속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 그렇다면 그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동 킥보드
킥보드라든지 그런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제도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운전자들이 조금 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또 교통사고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고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충격 흡수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다면 이제 안전모 하나인데 이거조차 쓰지 않으니까 또 무면허로 운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신호라든지 뭐 중앙선 뭐 이런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경찰에서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속팀은 도심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한 교통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킥보드가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킥라니 현상부터 또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생각날 만큼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와 대책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전동 킥보드 문제 개선을 꾸준히 제기하고 계신 연수구의회 박민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박민엽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안전 관리를 현장에서 직접 맡고 계신 분입니다.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찬일 경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찬일 경사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이제 도로에서는 굉장히 흔히 보이는 이동 수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현장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입니다. 여기에 헬멧 미착용과 또 사용자의 2인 이상 다인 탑승 그리고 신호 위반이 겹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학교 시간대 학원가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 중심으로 위험이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킥보드의 구조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나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이 공유 형태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단 방치 그리고 또 보행 방해는 아무래도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다 보니까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경사님께서는 현장에서 단속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통 뭐 때문에 단속이 되던가요? 일단 먼저 단속보다 네. 교통사고 현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인천 지역에서 24년부터 25년 7월까지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100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요. 이 안전운전 불이행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교통안전 순찰을 돌다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운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고 무면허 운전 등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 부족,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부모님의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2인 운전 또 안전모 미착용 말씀해 주신 것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단속하면 해결될 일 아니냐,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교통 단속을 하다 보면은 멈추라는 경찰관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불응하면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제로 멈추려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교통 단속이니만큼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편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무면허도 사실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면허가 쉽게 대여가 가능한 이 업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단속은 조금 어려운가요? 현재 있는 법률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그런 것도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단속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강제 견인을 통해서 그 공유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말씀 주셨다시피 운행 중의 사고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 통행이 많은 송도의 학원가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시범 지정해서 그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한 뒤에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제도적이고 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경찰도 또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길이나 골목을 가리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뭐 최근에도 인천에서 2인이 탑승을 한 킥보드를 경찰분께서 단속을 하시다가 탑승객이 넘어져서 이 머리를 다치는 그런 사고도 있었을 만큼 좀 굉장히 위험한데요. 현재 행정적으로도 이제 이동 중인 킥보드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또 이제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킥보드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분리된 행정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전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탑승할 수 없도록 업체에서 그런 강력한 인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한 저는 탑승객들을 이제 학생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최소한 다인 탑승부터라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지 경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유 킥보드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일단 운전면허를 더욱더 강화돼서 되게 또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부적절한 인증 방식이나 무면허 운전을 확인될 때는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통제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보완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인천 전동 킥보드 이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도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거나 킥보드를 전면 금지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킥보드 없는 거리와 같은 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NIB 시사인사이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 통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반포 학원가 약 2.3km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됩니다.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가 조성된 지 4개월. 과거 도로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정돈된 거리 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시민들은 보행 안전이 확보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길에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많이 서 있고 또 막 지나다니고 때로는 넘어져 있고 이러니까 다닐 때 불편함도 많고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가 시행되고 난 뒤에는 거리가 좀 한결 깔끔해져서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또 학부모로서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여기 말고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시행 이후 시민들의 보행 환경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조치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인천 연수구에서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해 전동 킥보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통안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안전교육 중에서도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 PM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을 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주행 방법과 교통 법규 준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면허일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에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겪었거나 아니면 내 주변 친구들이 겪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태훈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저번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나무에 박고 이제 차도로 떨어졌는데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난 뒤로 이제 조심해서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혼자만 떨어진 거지 만약 동승자가 있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겠네요. 네, 우리 인천 연송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기 중 3회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학기에는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송고 민주시민교육부에서는 면허증을 취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1:1 안전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기를 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동 킥보드를 종종 탔습니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위험성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자주 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를 더 이상 타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고 대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성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제도, 그리고 시민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러한 시도들이 정착이 되느냐겠죠. 계속해서 두 분과 깊이 있게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킥보드 강제 견인 조치, 이 현장 영상도 저희가 VCR로 조금 전에 봤거든요. 그렇다면 경사님, 인천에서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현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그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가 지정된 주차 자리에 주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네.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공유 킥보드 방치 사실을 게시를 하고 그 전동 킥보드에 경고장을 이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 후에 30분이 지나면 전동 킥보드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7,000건 정도 네.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강력한 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이 무분별한 방치가 크게 줄어들면서 보행자들의 안전한 그런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응이 긍정적이라서 다행인데요.
의원님,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걸 또 저희 인천에서도 송도 학원가에 한번 도입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연수구는 아직 제안의 단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제 시행 사례를 보면 홍대의 레드로드나 반포의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한 규제 논란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제 통행 금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지 시간과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 표지를 설치를 했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당분간은 이제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런 방식들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가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대안으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송도 학원가에 도입이 될 때도 이 홍대랑 비슷하게 시간을 제한하고 또 보도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24시간 운영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그렇게 보조 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사님, 앞으로 이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행될 경우에 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킥보드 없는 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전동 킥보드에 의한 교통 사고가 크게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홍보 또한 같이 병행하게 될 텐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운전자들에게 이런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VCR에서 보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이 전동 킥보드 문제를 교육 또 계도를 통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킥보드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교육과 계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 킥보드로 인한 대형 사고 또 그로 인한 사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킥보드 자체의 구조적인 위험성 이게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으면서 또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숙련된 개인이 본인의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덜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특히 미성년자들도 누구나 무분별하게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이 공유 킥보드는 교육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교육이 너무나 필요한 게요. 아직까지도 이 전동 킥보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사님께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꼭 지켜야 할 이런 기본 법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일단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신호 체계라든지 뭐 중앙선 같은 것 도로 시설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킥보드를 운전을 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할 때와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앞서 운전면허 취득이 먼저 선행시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허를 따야 하나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고요.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탈 수가 있는데 일단 중학생은 아예 탈 수가 없고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도 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주행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도 보도를 이용해서 주행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어디로 이용을 해야 합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보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횡단보도는 제가 알기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던데 횡단보도 건널 수 있나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고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지만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전동 킥보드를 tas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게 좌회전이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서 먼저 교차로를 건넌 다음에 또 신호에 맞춰서 다시 또 건너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러한 안전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부터 대대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접했던 캠페인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측 통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만큼 반복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킥보드에는 한 명만과 같은 구호를 통해서 저희가 반복적인 메시지를 내서 다인 탑승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업계와 학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슬로건이 오래 기억 남는다라는 말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사님은 이런 실천 캠페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캠페인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네. 교통안전 강화가 결국은 이제 운전자들의 개개인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교통사고 위험은 크게 감소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실천 캠페인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생활화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책임감이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 문제와 또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들이 상가, 또 학교 주변, 또 학원가 주변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곳들이랑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일상 속에서 네. 생활 밀착형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 등하교 시간대에는 구청과 학부모회가 함께 안전 계도 활동을 진행을 하고 또 학원가 앞에서는 입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와는 이제 그런 매장이나 가게 앞을 킥보드를 방치할 수 없는 안내문을 붙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즉시 회수하는 방안으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저희 생활 속에서 쌓여가다 보면은 이 킥보드 없는 거리가 강제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참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과 현장에서의 노력들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제도화 활동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편리함과 안전은 책임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위험한 주행을 막는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 그리고 개선된 시민의식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한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우리 지역사회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그 인식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교통사고가 항상 우리 옆에 있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께서 그런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여 주시고 안전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들 뒤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분명 미래의 훌륭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감과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이 곧 우리의 안전망이고 그 안전망 위에서야 비로소 전동 킥보드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연수구의회 박민엽 의원님, 이찬일 경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인사이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